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5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입안 절차로 들어가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 하나씩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초조사부터 들어가시게 되는데, 기초조사하는 과정에 추가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환경성 검토, 그 다음에 토지적성 평가, 그 다음에 재취약성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해서 기초조사 과정에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59페이지 하단에 이제 기초조사 등에서 그 표현이 나오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하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다음에 생략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사항들이 거기 이제 잔뜩 나오게 되는 건데요.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 이제 뭐가 되냐면은 보시게 되면은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경우 등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략하는 사유를 보시게 되면은, 자, 제가 이제 번호를 이렇게 이제 부여를 해놨는데 우리 교재 그 표시하고 좀 다릅니다. 보시게 되면 여러분 교재 거기 60페이지 보면은 기초조사 등의 생략사항이라고 해서 네모 박스 보이시죠? 바로 이게 이제 지문에 섞여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다 알고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는 요령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1번에 기초조사 실시하지 않은 사유라고 해서 가부터 해서 마까지 있죠. 근데 마는요, 국토교통물 이용으로 정하는 사유가 별 의미가 없고요. 이제 가나 다라에 해당되는 건데, 그게. 그러면서 2번에 보세요. 2번에 환경성 검토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가해가 뭐라고 돼 있죠? 위에 1호 기초조사 생략 사유에서의 가부터 마까지. 그러면 1호에 해당되는 기초조사 생략 사유 가부터 마까지는 환경성 검토도 생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 3번의 토지 적성 평가도 똑같이 1호에 있는 가부터 마까지.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61페이지 4번을 보시면은 제외 취약성 분석도 있죠. 거기도 가해가 뭐라고 돼 있죠? 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결론은 그 이제 마목은 빼버리고 가나 다 라를 말하는 거죠. 그 1, 2, 3, 4에 해당되는 건데, 1, 2, 3, 4에 해당되는 것들은 전부 다 생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생략이 가능한데, 거기 이제 기초조사 생략사를 이제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은 건데, 거기 키워드를 어떻게 찾냐면 여러분들이 가부터 라까지를 보시게 되면 1호의 가부터 라까지입니다. 지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구라는 단어로 시작하게 되면은요, 전부 다 생략할 수 있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은 문제의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내용을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환경성 검토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성 검토 생략하는 것은 2번 보세요. 2번에 나목에 해당되는 건데, 2번 나목에 보면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에는 그렇게 돼 있죠. 자, 우리 전체적으로 그 네모 박스 전체를 보시게 되면요, 그 안에 환경이라는 글자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환경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은 뭘 생략할 수 있다?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그렇게 답을 찾으면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토지 적성 평가 생략 사유가 있죠. 토지 적성 평가 사유는 잔뜩 있다고요, 잔뜩. 잔뜩 있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기억할 필요 없어요. 반대로 어차피 나머지 걸 가지고 답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4번에 오른쪽에 재취약성 분석이라고 돼 있죠. 거기도 몇 가지 사유가 있죠. 근데 거기 이제 몇 가지 사유 중에서 나목을 보세요, 나목. 나목에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식으로 답을 찾게 되면 오히려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구성을 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초조사 등이 생략 사유가 있다더라, 그 내용들 이제 지문을 가지고 찾는 요령을 좀 익히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써놨어요. 예전에 이제 규정인데 1, 2, 3, 4, 그 다음에 5, 6, 7, 8, 9, 10, 그 다음에 11, 12번까지가 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토지적성 평가 생략 사유죠.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환경성 검토 생략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14, 15, 16번에 해당되는 것들은 재취약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여러분 교재 그 가나 다라에 해당하는 것을 제가 번호로 쭉 풀어서 이렇게 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초조사 끝나면은
우리 이제 의견 청취 과정으로 넘어가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주민 의견을 듣는데 공고 열람을 통해서 의견을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재 61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방권자는 열람을 통해서 의견을 듣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열람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의견을 왜 듣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하기 위해서 듣는 거죠. 반영해서 의견을 듣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칙 위반권이 특광시장, 시장군수에게 주어져 있는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도 예외적으로 위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들을 위치에 없어. 그래서 원칙 위반 주체에게 송부를 합니다. 송부를. 그러면 송부받은 자가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은요. 여러분 거기 그 강의 노트 기준으로 해당되는 페이지 잠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어디에 해당되느냐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거기를 가지고 이해를 다시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강의 노트 6페이지 116번 자료입니다. 6페이지 116번 자료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도시계획 수립 송부 절차라고 돼 있죠. 거기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도시관리계획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특광시장, 시장군수는 기초조사고 열람하고 특광시장은 시도의회, 시장군수는 시군의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인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직접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송부를 하는 거죠. 특광시장이나 시장군수에게. 그러면 이제 특광시장, 시장군수가 의견을 들어서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절차. 이렇게 송부 규정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더 높을지라도 행정조직의 서열상 더 높아도 직접 들을 수 없을 때는 해당 기관장에게 송부해서 의견을 듣는다. 그 구조를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바로 그 구조가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거기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열람을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생략 사유를 같이 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국방상 국가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일 때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내용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61페이지 제일 하단 기본교재상으로 61페이지 제일 하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거기에 언급하고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 62페이지 보게 되면 거기 보충 자료에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여러분 읽어는 보시되 따로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입안하는 과정에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그 이제 경미한 사항에 해당될 때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미한 사항이란 게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구체적 사례가 적시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협의 심의 생략 사유와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협의 심의 생략 사유에 해당되는 것들이 바로 경미한 사항에 해당돼서 의견 청취가 생략이 되게 되는데 바로 그 내용이 어디냐면 여러분 교재 65페이지 보세요. 65페이지 협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 사유라든지 그 다음에 67페이지 보십시오. 67페이지 보면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경미한 사항이라는 건데 앞으로 이 경미한 사항은 자주 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은 외운다는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하지 말고 형식의 틀을 익히시라는 얘기지.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원칙 절차가 위반할 때 이제 의견을 청취하기로 됐다고 쳐. 근데 그게 경미한 사항일 때는 이제 이 앞에 절차를 생략한단 말이야. 그때 그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지문상으로 나타날 때 뭔가 구체적 사례가 적시되는 것들입니다. 그럼 구체적 사례가 적시되면은 저것은 경미한 변경이구나. 경미한 사항 변경이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문제 푸는 요령을 익히셔야 됩니다. 이건 또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니까 또 추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내용을 먼저 형식상으로 좀 익혀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지방의 의견 청취 과정입니다. 교재는 62페이지 하단에 있죠. 이제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의 의견을 직접 반드시 의무적이라고 그러죠. 의무적으로 들어야 될 사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용도적 용도지구 구역의 지정 변경이나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용용용 광기 그렇게 기억을 해보세요. 그 용용용 광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과정에서는 지방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상으로 거기 63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지방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될 사유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여러분이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반대로 또 이제 생략이 또 가능한 것도 있죠.